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언론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민주당 의원들, 또 특히 초선 의원들이죠. 연쇄 탄핵을 주장했던 초선 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내란 선전선동죄, 그리고 내란 음모죄, 또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형사 고발을 이제 우리 당에 담당하고 있긴 한데, 그 고발에 남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 어느 선을 넘었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익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화영 부지사 위증교사 관련해서, 특히 위증죄 관련해서 고발을 했었고, 얼마 전에 몇 개월 만에 기소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뭔가 강요미수죄, 또 내란 선전선동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빠져나가기가 저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라는 분도 이게 지금 이제 딴에는 이제 자기 진영을 걱정한 것이죠. 이게 검찰이 내란죄를 기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란 수괴가 될 수도 있다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분이 국익도 저해하지만 입법 권력이 너무 심하게 폭주하다 보니까 행정 권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기존 논리하고도 되게 상치되는 거예요. 아니, 그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데 비상계엄 권한이 남용됐다는 이유로 지금 뭐 대통령도 탄핵해야 된다, 내란죄도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본인들이 하는 국회의 입법 권력이 행정부를 침탈하는 거는 훨씬 더 심하거든요.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 줄탄핵은 지금 뭐 다 합치면은 몇 년이라고 할 수 있죠. 몇백일씩 주요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정지시키고, 감사원장도 정지시키고, 또 중앙지검장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업무 정지했다가 복귀까지 했는데, 그 국민적인 비난이 지금 수그러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렇게 이번에는 연쇄 탄핵이죠. 정말 오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화날 만한, 또 분노할 만한 이런 기발한 발상을 김어준 씨가 먼저 했어요. 이제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 절대적인 영향력 있고 상황 행사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제는 국정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령 내리듯이 연쇄 탄핵론을 먼저 들고 나왔고, 오늘 아침에 방송 보셨습니까? 그게 보도도 났는데요. 야당,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출연시켜가지고 국무위원 전원을 왜 탄핵하지 않느냐라고 막 다그쳤어요. 이게 당대표보다 더 무섭습니다. 전 진짜 너무 오만한 모습이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참 불쌍합니다. 여기 지금 강유정, 백승아, 윤종근 의원, 이건태, 이재강, 최현희 의원, 법사위나 뭐 다른 운영위 등등에서 저도 마주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여기 가서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대의기관인데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김어준 씨 앞에 가가지고 변명하듯이 왜 이거 연쇄 탄핵도 아니에요. 동시 탄핵이요. 전원을 다 탄핵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김어준 씨가 막 혼내죠. 그러니까 의사 출신 이건태 의원도 너무 역풍이 불까봐 최소한 한 명은 남길 거라고 본다. 이것도 사실 되게 오만한 얘기죠. 국무위원 20명 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최소한 한 명 남기고 동시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을 또 김어준 씨가 4월 17일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또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원 탄핵하라고 계속 지령을 내리는 거고 그 방송을 보는 극렬 지지자들도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당의 민주성이 거의 상실돼가지고 이게 거의 북한과 다름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지금 그 사진이 되게 재밌는데요. 재밌다라고 하기 좀 그런 사진이 되게 진짜 혼나는 사진이고 6명이 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저 같으면 진짜 쪽팔려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아무리 국회의원 좋다지만 김어준 씨 앞에 가서 조아려가지고 어떤 당권에 대한 어떤 권력자한테 굴복하는 모습? 민주당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정권을 가져오면 이런 의원들이 얼마나 권력이 절절맬지가 눈앞에 선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석까지도 했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것이 이제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하면 다 탄핵하는 것도 좀 무리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내란죄가 성립할 정도인데 이것을 다 탄핵시키고 나면 국군 통수권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머쓱하더니 무슨 애들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너무 어이없는 해석이죠. 솔직히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정말로. 북한은 이렇게 하나요? 북한은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국군 통수권까지 행사한다? 그러면은 국군 통수권자고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제2요구권을 하고 본인이 제2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또 그 제2요구를 받나요? 오른손으로 제2요구를 하고 왼손으로 제2요구권을 접수해서 그리고 왼손으로 법률안을 보내면 오른손으로 서명을 하나요? 이 정도로 헌법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하고 제가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72명 많이 고발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70명이 뭉쳐서 협박을 한 거예요.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협박, 국무위원 전원을 협박하겠다는 협박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70명 전원 다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김어준 씨하고 이재명 대표도 고발했는데 제가 고발을 하면서 김어준 씨를 더 위에 썼거든요. 왜냐? 먼저 지령을 내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 그 지령을 받았으니 내란 수계가 공동수계라고 해야 되나요? 김어준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최소한 공동수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보실 거 없습니다. 그냥 김어준 씨 방송 보세요. 거기서 지령받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 있는 게 훨씬 더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6명 나란히 앉혀놓고 안 보는 자리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개된 방송에서 혼을 낸다? 정말 이게 국회의원은 자기한테 표준 국민들한테 충성해야지 자기 권력에 굴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또 오늘 형사 고발을 하고 났더니 또 약간 웃긴 장면이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또 저를 상대로 맞고발을 했어요. 제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발 당하는 건 좋은데 제가 벌써 고발을 여러 번 당하는데 제가 고발할 것만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발해도 제가 대거리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건 너무 웃겼어요. 지금 탄핵하는 부분도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대통령 탄핵 재판에 선고기 잃은 문영배 재판소장이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 바보같이 민주당 입장에서 바보같이 재판 진행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다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진행하다가 그러다 이제 역작용을 받은 거죠. 역풍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인 위반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그 허들을 못 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하려면 문영배를 탄핵해야지 왜 번지수를 이상한 데 찾아가지고 왜 멀쩡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관들을 탄핵합니까? 나는 그 발상이 너무 웃겨요. 누구한테 뺨 맞고 누구한테 눈을 이기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보면 문현배 소장을 불러서 혼을 내야지. 김호준 씨도 문현배 소장 불러서 여기 재판관대 앉혀놓고 혼내야지 왜 엉뚱한 데 화풀이 하는지 모르겠고, 또 조국 혁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국 혁신단 의원을 고발한 게 없거든요. 근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당한 거를 본인들이 무고로 막 고발하죠? 저는 그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진짜 좀 뭔가 치졸하고 모양 빠지고, 그걸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건데, 이게 조국 혁신단도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시면 저희 꼭 조국 대표 좀 사면해 주세요 하고 그냥 살살 비는 장면이에요. 그래 놓고 무슨 조국 혁신당이 보궐선거에 가가지고 무슨 대안이 어쩌고 저쩌고는 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렇게 특정 정당이 독립적인 행보를 못하고 어떤 정당이 예속돼버리면 이중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전혀 안 나요. 이제는 저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다른 당인 것처럼 쇼를 해가지고 뭔가 국민들 표를 가져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쇼가 불가능하다. 뭐 모든 법안, 모든 탄핵소추 남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민주당 이중대처럼 빌빌 매고,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 고발했더니 조국혁신당에서 저를 맞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릎 꿇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입시 비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졌으니까 당당하게 법치주의상 본인도 벌 받을 거 받고 해야죠. 그래야지 본인도 무슨 국민들 앞에 떳떳이 할 말이 있는 것이지. 매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판결 나오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총선 때부터 큰소리 뻥뻥 쳐놓고, 이제 지금 수감생활 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딸랑딸랑 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맞고발했다는 게 제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 혁신당을 다시 맞고발하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히 맞고발하는 게 제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대거리 하기가 싫은 좀 심리라 그럴까요? 이게 저에 대한 고발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정을 실제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후 통첩을 하고, 가뜩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 전에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관세에 대응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익을 더 지켜나가고 더 기민하게 대응해서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국익을 한 푼이라도 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솔직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하는 게 국익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마은혁 후보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통령 탄핵 재판을 구경도 안 한 사람이에요. 방청석에라도 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탄핵 재판에 무슨 결론에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결론 지금 탄핵 못하겠다 싶으니까 그거야 민주당 입장이죠. 우리 국익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탄핵 인용이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면서 본인들은 우리나라 국법 질서와 행정 체계를 마비시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모를 정도로 정말 화가 나는 거고요. 제가 정당 해산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죠. 이 부분을 또 화두로 꺼내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민주당이 그렇게 폭주를 해도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가급적이면 다 살아있는 것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5명, 10명을 무더기로 탄핵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걸리듯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왜 이게
우리 정당이 위헌정당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설명해야 돼요. 저는 충분히 무더기 탄핵의 경우에는 그 대응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통진당,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받을 때 그냥 일종의 모의만 한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북한에 호응해서 어떻게 정부를 마비시키는데 협조해주고 북한을 도와주자. 근데 그것도 물론 크죠.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으로 봐서 해산이 됐고,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면 국회의원 배지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전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통진당도 그렇게 했고요. 민주당은 지금 그 북한과의 내통 문제를 넘어서서 아예 행정부 전체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 즉 헌법의 체계로 되어 있는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상권 분립과 행정부의 기능 자체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을 그 본인들 표현대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당략적인 이유로 이것을 침탈하는 것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헌재가 계속 탄핵을 기각하면서 경고를 해와서 경고가 9번이나 쌓였고 정가로 따지면 30번의 줄탄핵 정가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 3범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재범 3범의 그 범죄가 점점 더 흉폭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저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으로 위헌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해설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좀 어이없는 행태만 말씀드리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이상한 조치들이거든요. 저는 이게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결정이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발악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또 법적으로 딱딱 대응해 가면서 넘어간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